자, 오늘은요, 이 임상 가이드를 가지고 고관절 통증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실용적인 분석들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관절 통증, 이 막연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수사는 아주 간단하지만 또 가장 강력한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바로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이 질문이 모든 단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통증의 위치. 이 단서 하나만 제대로 파악해도요,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들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게 허리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통증의 위치라는 지도를 펼쳐서 우리의 주요 용의자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통증 부위에 따라서 우리의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건 파일을 다루는 것과 같아요. 통증이 사타구니, 즉 앞쪽에 집중된다면 관절 안의 문제를 의심해야 하고요. 엉덩이 옆쪽이라면 관절 주변 구조물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수사망을 확 좁힐 수 있는 거죠. 이 용의자들은요, 각자 아주 고유한 특징, 범행 수법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골관절염은 깊숙한 사타구니 통증을 남기고 큰 돌기 통증 증후군은 옆으로 누울 때 통증이 확 심해지는 시기죠. 바로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추적해야 할 다음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인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움직임을 통해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어떤 움직임을 못하는지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요, 고관절이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건 관절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에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표가 건강한 고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 즉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만약 환자의 움직임이 이 범위를 벗어난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의미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안쪽 돌림 동작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종종 골관절염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움직임은 다 괜찮은데 유독 이 동작만 잘 안 된다면 우리는 골관절염이라는 용의자를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입니다.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도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 튜렌델 렘브루크 검사는 바로 이 근육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보세요. 골반이 수평을 딱 유지하죠? 이게 바로 지지하는 쪽 엉덩이 근육이 자기 체중을 거뜬히 이겨낼 만큼 튼튼하다는 정상 신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지지하지 못하고 골반이 툭 떨어져 버린다? 이건 벌림근이 약해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바로 양성 반응인 거죠. 이 단서는 종종 엉덩이 옆쪽 통증을 유발하는 큰 돌기 통증 증후군이라는 용의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용의선상은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신문할 시간이죠.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특수검사들로 자백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이 FADR 검사는요, 마치 범행을 재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특정 동작을 통해 일부러 충돌을 만들어보고 환자가 평소에 느끼던 바로 그 통증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통증이 딱 재현된다면 범인은 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페이버 검사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 통증 위치에 따라서 범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통증이 앞쪽 사타구니에서 느껴지면 고관절 문제, 그런데 뒤쪽 엉치뼈 근처에서 느껴진다면 그건 엉치엉덩관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과 같죠. 근데 있잖아요. 때로는 관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엉뚱하게도 뻣뻣하게 굳은 근육이 범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 토마스 검사는 바로 고관절 굽힘근이 짧아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입니다. 만약 반대쪽 다리가 저렇게 들썩 들린다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스카우 검사는요,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보는 것처럼 관절 속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의 압박을 살짝 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돌려보면서 딸깍거리는 소리나 뭔가 갈리는 느낌 혹은 통증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느낌은 관절 연골이 닳아있는 골관절염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와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걸 모아서 사건 파일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각 용의자를 특정짓는 결정적인 단서와 확증 검사를 한눈에 딱 연결해 보죠.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수사를 위한 일종의 치트시트, 최종 보고서인 셈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가 엉덩이 옆쪽이 아프다고 해요. 그럼 그게 핵심 단서가 되는 거고, 우리는 트렌델렌부르크 검사를 통해서 큰돌기 통증 증후군이라는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임상 출원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질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탐정처럼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환자가 제시하는 작은 단서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그 단서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도구들이 여러분의 다음 수사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